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박성화 센터장님 나와주셨는데요. 자, 인사 나눠주실까요? 안녕하십니까. 네. 근데요. 센터장님 혹시 키가 얼마나 되세요? 178 정도 됩니다. 오, 역시 뭐 보기도 그랬지만, 자, 저는 키가 작다 보니까요, 이렇게 키 큰 사람이 부러울 때가 많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 키에 대한 관심과 열망은요, 다이어트와 더불어서 인류의 불멸의 아이템이 아닐까 하는데요. 특히 여성에게는 다이어트가 더 고려하다면 남성들에게는 생물학적으로 또 수컷으로서 키에 대한 본능적인 열망과 컴플렉스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동의하세요? 네, 맞습니다. 남자에게 키는 아주 중요합니다. 아무리 조인성이라고 하지만 키가 작다면 조인성 건드리면 안 되는데요. 네. 저 같은 경우도 늦게 커서 중학교 때까지는 항상 앞쪽에 앉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키가 크고 싶어서 매일 우유도 마시고 낮잠도 자고 기지개도 빠지지 않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덕이었는지 중3, 고1 2년 동안 무려 20cm나 컸습니다. 와. 돌이켜보면 어린 나이인데도 키가 그렇게 중요했던 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누구나 신장에 대한 열망이 있는데요. 그래서 다이어트만큼이나 갖가지 성장 비법이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은 해외에서 유행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키 크는 운동에 대해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이 운동을 하면 성장기 아이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즉각적으로 키가 자랄 수 있다고 알려져서 화제가 되고 있죠. 저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인터넷에 자신을 요가를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면서 키 크는 운동이라고 영상을 몇 개 올렸었는데요. 자, 이 영상들이 화제가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붐을 일으키고 있다고 해요. 의학적인 상식으로는 사람은 성장기가 지나서 성장판이 닫히게 되면 더 이상 뼈 성장은 멈추고 따라서 키도 클 수가 없죠. 그런데 성인이 된 후에도 키가 더 크게 하는 운동이라니 사실은 믿을 수가 없는데요. 박성화 선생님이 낱낱이 파헤쳐 주시겠다고요? 네, 과연 어떤 운동일까 치료사로서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몇 가지 올려놓은 운동을 살펴보면 중요한 3가지 운동으로 요약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팔을 내리면서 가슴을 펴고 하늘을 보면서 뒤꿈치를 드는 운동입니다. 단순한 동작인데 좀 웃음꽝스럽기도 하고 체조 같기도 하고 좀 그렇죠. 두 번째 운동은 쪼그려 앉아서 하늘 보기 형태의 운동인데요. 동작이 조금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다음 3번째 운동은 이거 예전에 영화 엑소시스트에 나오는 그 유명한 동작 아니에요? 네, 휠 포즈라는 동작입니다. 이것도 사실 만만한 동작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걸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주인공은 이제 이 중에 아무 운동이나 한 가지를 일주일간 매일 아침 10분간 해서 자신의 총 신장이 185cm인데 193cm까지 컸다고 합니다. 이경희 원장님 영상을 보신 느낌이 어떠십니까? 제가 여기서 5cm만 자란다면 저는 꿈 같은 얘기죠. 이걸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하는 생각부터 들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러면 새로 사야 하는 옷들이 너무 많을까요? 여기서 잠깐, 정말 뼈의 길이가 더 자라는 성장을 한 걸까요?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박성화 선생님이 직접 시행하면서 얼마나 자라는지 확인해 볼 테니까요. 키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키가 177.6이 나왔습니다. 이제 한번 운동을 해보고 다시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운동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운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운동. 네, 세 번째 운동이 자세가 되긴 되는데 버티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1번 운동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키를 다시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177.8이 나왔습니다. 0.2cm 정도 크게 나온 걸로 지금 수치는 나왔습니다. 그래도 조금의 변화가 있네요.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야 이미 알고 있는 얘기지만 여러분들도 이 운동의 숨은 포인트 찾으셨나요? 자, 성장기가 지난 다음 키를 늘려준다는 여타의 키 크는 운동들의 핵심이기도 하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구분등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척추 자세가 있는데요.
정상적인 만곡을 보이는 척추 형태에서 목과 등이 굽을수록 또 배가 앞으로 나올수록 척추 측만증이 있다면 더더욱 키가 작아지는 형태로 되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2020년 유러피언 스파인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흉추의 후만각은 루실리 세분화에 따라서 두 개의 노란색 인펙션 포인트로 범위를 정해서 상부 흉추의 후만각과 하부 흉추 후만각으로 나누어지고, 이런 측정법을 이용해서 18세에서 45세의 건강한 373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흉추의 각도를 측정했는데요. 상부 흉추의 후만각의 평균 각도는 25.8도, 하부 흉추의 후만각의 평균은 19.8도로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흉추의 후만각은 요추의 전만 각도와 가장 높은 상관관계가 보였고요. 그 중에서 하부 흉추 후만각과 상부 요추의 전만 각도가 가장 높은 상관관계가 보였습니다. 이걸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구분 등은 하부 흉추와 상부 요추의 각도를 개선시키는 게 가장 좋다는 의미입니다. 관련된 연구 결과들도 많은데요. 2019년 연세대학교의 연구에서 하부 흉추와 상부 요추의 각도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상부 요추의 척추 길이권의 활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과 같은 내리막 경사 트레드밀을 했을 때 구분등과 상부 요추의 길이권 활성화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전에도 구분등을 가진 사람들이 요추 길이권에 약화가 있다는 수많은 선행 연구들이 있어 왔는데요. 바로 이런 척추 길이권 활성화의 중요성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거죠. 최근에 이제 젊은 분들도 건강을 위해서 등산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같은 맥락에서 보자면 등산도 잘하시면 키가 클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내리막길은 상체가 앞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요추 기립근들이 뒤에서 강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바로 세워주는 그런 효과를 얻으실 수 있고요. 2010년 AGPMR에 이제 실린 연구에 따르면 파킨슨 환자에게 이제 흉추 뒤 구분증 완화를 위해서 내리막 경사로 트레드밀을 이제 중재를 적용했었는데요. 흉추 뒷구분증의 완화와 하지의 근력이 향상시켰다고 이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뇌졸중 같은 신경계 환자분들에게도 효과가 입증된 운동이기도 합니다. 자, 잠깐만요. 우리 그 정다운 선생님이 진행했던 코어 강화 운동법 편에서 백 익스텐전 운동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키가 자라고 싶으시다면 아까 본 것 같은 무시무시한 그 힐포즈 같은 어려운 동작에 도전하시기보다는 정다운 선생님의 믿고 보는 코어 운동법을 꾸준히 해보시면 좀 더 탁월한 효과를 볼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의 결론은? 네, 오늘의 결론은 실제로 뼈의 길이가 늘어나는 성장 운동은 없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불균형으로 오는 부적절한 자세와 척추의 구조를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의 숨어있는 5cm의 키를 찾아주는 운동은 있다. 사람의 옆태를 보면 나이를 금방 알 수 있다고 해요. 등이 굳고 몸이 앞으로 기울죠. 저도 제 숨은 5cm를 찾아서 키 좀 키워봐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하셨나요?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